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카리니 스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저번에 한번 참여를 하신 다음에 어떤 다른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포항에서 군대 훈련을 했을 때 겪었던 레전드 이야기가 터졌었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페모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반갑습니다, 카리님. 네, 잘 들리시죠? 일단은 전화하는 식으로 해서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좀 잘 터지는 곳으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지금 풀벌레 소리도 들리네요? 아, 네네. 집에 가서 하려고 가다가 이게 갑자기 경고등 떴는데 그때는 그거 보험회사 불러야 돼요. 보험회사 말고 저 포르쉐 센터에서 와가지고 하기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네, 센터에서 오기로 했어요. 잠깐만.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어디 센터요? 포르쉐 센터요. 포르쉐요? 아이고, 이런. 다시 한번 갈게요. 예. 포르쉐. 아, 네. 포르쉐. 네. 포르쉐. 자, 그러면 오늘 카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주제가.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예.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네. 바로 하시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렛츠가 하면 포르쉐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자, 렛츠가! 포르쉐. 이 이야기는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가 교훈이고요. 물론 이제 영가도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영가하고 사람들하고 얽힌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이야기도 나오는데 궁극적인 교훈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입니다. 교훈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시참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네. 그 HID 나오신 분이 악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악어하고 또 돼지발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악어란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악어라는 게 저도 이제 그쪽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악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안 좋게 되신 분들을 돈을 받고 찾아드려야 되는데 그걸 돈을 받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은닉을 시켜놓거나 아니면 좀 더 부패하게끔 놔두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악어라고 하고 그 뜻이 정말 끝까지 다 뜯어먹는다고 해서 악어라고 저도 2001년도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어라고 표현이 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시청자분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악어 괴담, 뭐 그런 민간 잠수해서 사람을 그렇게 이제 구하거나 찾는 사람들을 이제 악어라고 부른다. 이래서 그냥 악어인 줄 알았지. 그런 은어로 좀 비하되는 게 있군요. 네네, 그렇게 비하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돼지발이는 그분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 거 거의 동일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2001년도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섬들 중에 태풍이 되게 심하게 와서 조업을 나갔던 선박들이 몇 척이 이제 침몰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침몰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실종되신 분도 있고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2001년도 가을쯤이었고 수온이 보통 한 16도, 17도 이렇게 나올 때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16, 17도 정도면 그냥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얼음을 딱 담궈서 한번 저어서 마셨을 때 그 시원한 정도. 헐, 그럼 춥겠다.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잠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시야가 자기 앞에 팔을 쭉 뻗어가지고 손을 펼치면 손이 안 보이고 점점 얼굴 쪽으로 손을 가까이 하면 진짜 눈앞에서 딱 보이는 그 정도 시야가 나오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해경들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수습 작전을 하고 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 군에서도 지원을 나오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민간인들이 잘 접근하는 못하는 지역이라서 북한 쪽에서 뭐 특별하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원을 못 나가서
그 유족분들께서 밖에서 민간 잠수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원봉사를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일정 비용을 내고 꽤 그 당시 2001년도에도 저희가 들었을 때 와 우리 한 달 봉급이랑 거의 맞먹는데 이 생각 정도의 비용이었거든요. 꽤 많이 네. 받았었거든요. 작업 여건이 그렇게 힘드니까 많이 받는 거였는데 민간 잠수사분들을 처음에 한 팀이 들어오셔가지고 3일 정도 수색하시고 가지고 있던 장비에 산소라든가 아니면 탁한 것 때문에 장비가 또 혼탁해져가지고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육지 나가서 하셔야 돼서 다른 팀이 또 들어오고 해서 세 팀이 교대를 하면서 거의 10일 동안 그렇게 수색을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던 와중에 유족들한테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가 되니까 부대에서도 그래 최소 대기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원을 나가자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저희도 장비 다 챙기고 현장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희는 제일 처음에 그렇게 수습 작전을 하게 되면 네. 최초 실종됐던 지점에서 그분의 키와 몸무게를 가장 유사하게 해서 모의부표를 하나 띄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류, 간조나 낙조에 따라 가지고 그 마네킹이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범위가 나오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 선배 2개 팀이 들어가서 2개 팀이면 14명이 가거든요. 14명이 가서 순환식을 해서 이틀 동안 수색을 했는데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었어요. 네. 흔적이라든가 하다못해 선체가 파손된 흔적이라도 있으면 아, 이 근처에 어딘가에 있겠다라고 파악이 될 건데 네.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정말 잠수 베테랑이신 분들이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셨을 때 와, 이거는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오. 분명히 이 기간이면 여기서 떠오르고 침몰 지점이 1번이라는 지점이면 거기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어느 부분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반대 지역도 아니고 거기가 물이 울돌목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와류치는 지역도 아니고 되게 잔잔한 지역이거든요. 물이 되게 잔잔한 지역인데 도저히 이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정말 그 가족분들께서 민간 수색 3개 팀 그리고 저희 부대에서 나갔는 2개 팀이 수색을 끝나고도 너무 애가 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무당분하고 또 부르셨더라고요. 예. 무당분은 그때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고 와서 구슬한다. 저희가 있던 부대에서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지형이라서 반대쪽에 그분이 빠진 쪽이 다 보이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거기서 막 굿하는 모습도 보이고 수중 수색팀이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도 보이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타임이 됐죠. 저희하고 저희 뒤에 있던 팀이 교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동일하게 부표를 떨어뜨리고 확인을 하고 떠올랐을 때 부표도 떨어뜨려서 흘러가는 범위를 정해놓고 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네. 수색하는 지역 중에 다시마 양식장이 있어요. 혹시 물속에서 다시마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막 머리카락처럼.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마가 정말 커요. 일반 성인의 손바닥 2개를 붙여놨는 사이즈로 다시마가 엄청 크거든요. 양식장에 있는 거는. 그 다시마들이 물속에 일렬로 그대로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누가 밑으로 밧줄 떨어뜨려놨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 물속에 들어가서 시야가 조금 나올 때 확인을 하면 되게 그냥 하늘에서 검은 빛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수색을 해야 되는 지역에 다시마 지역이 있었는데 혹시나 저기 엉켰을까? 왜냐하면 다시마의 그 끈적이는 점액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신의 일부분이라도 저기에 묻혔을까 싶어서 가서 막 헤쳐보고 양식장 주인도 건드려도 관계없으니까 다 수색해라. 사람이 먼저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또 잘라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서 직접 그 사이에 헤집고 다니면서 확인도 하기도 하고 암초 있는 지역도 다 확인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군부대 팀 중에서는 2번째로 들어갔잖아요. 네. 2개 팀이 먼저 들어가고 2개 팀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오늘까지도 안 보이면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날이. 오늘까지도 안 보이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유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포기하시고 이제 비용 더 쓰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네.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 식사도 부대에서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챙겨주셨거든요. 무당 불렀는 거 뭐 다 해서 얼핏 듣기로는 거의 일주일에 4천 정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001년도에. 4천만 원이요? 예, 뭐 식비하고 사람 불렀는 인건비, 배 부르는 비용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4천 정도를 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당 예. 비용까지 다 해서. 그런데도 안 나오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계신 거죠. 옆에서 그때는 저도 이제 한참 대학교 갓 졸업하고 군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풋풋한 아기 때라서 그런 거 보고 되게 안쓰러워가지고 너무 안쓰럽다 너무 안쓰럽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날 휴색을 어떠한 결과물도 없이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그분들이 못 찾았지만 군인들 그래도 고생했다고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그렇게 막 챙겨주시는데 솔직히 못 가겠더라고요. 유족분들 뵙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떠한 네.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선배들 가시라 그러고 저는 이제 몇몇 후배들하고 같이 그냥 우리는 그냥 부대에서 밥 먹고 부대에서 그냥 대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대로 들어갔죠. 장비 다 챙겨가지고 장비 정리하고 다 챙겨서 들어갔는데 이제 선배들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안 와가지고 또 뭐 술도 주고 하시니까 한잔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냥 저희가 잠을 잤습니다. 네. 남아있던 6명이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주변에 막 약간 취기가 올랐을 때의 그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근데 막 흥에 겨워서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 찾을 수 있는 건데 한 번만 더 해보면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걸 듣고 그냥 선배들 약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저희 생활반에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생활반에 쓰는데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고 현관이 있거든요. 예. 근데도 그게 저희 생활반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울리면서 들려요. 안타깝다. 한 번만 더 나가보자. 한 번만 더 나가보자. 우리 내일 얘기해서 한 번만 더 나가보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들리고 그래서 선배들 내일 나간다 그러는데 또 눈치 보여가지고 솔직히 저도 나가서 찾고 싶었고요. 그 당시에. 또 선배들이 한다 그러는데 후배로서 안 한다 그러면 괜히 또 이상한 놈이라고 또 그렇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네. 눈치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이쯤에서 그냥 잠도 설쳤는데 그래 나가서 나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고 눈을 뜨고 딱 앉았는데 생활반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복도에서 울리는가 보다. 문을 열고 생활반 그 옛날 군대 생활반 나무로 된 문 그거 열고 나가서 봤는데 복도에도 화장실 불만 켜져 있고 다 꺼져 있어요. 생활반에 조그만해 쪽 창문에도 뭐 불빛 새어 나오는 것도 없고 뭐지? 선배들 다 어디 갔나? 뭐야? 그러면서 이제 격실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뭐 화장실에서 소리 얘기가지고 울렸나? 화장실을 갔는데 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활하는 건물이 위에 쪽에 있었고 경사를 조금 한 30m 정도 내려가면 경사진 아래쪽에 또 다른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실제로 작전 근무선은 인원들만 대기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상황실에 불만 켜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불 꺼져 있고 어떠한 사람 소리라든가 말소리 이런 게 안 들려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내가 찾고 싶은 의지 때문에 그냥 괜히 헛다리 짚었나? 솔직히 조금 무섭고 쫄리기도 했는데 그냥 좋게 생각하자. 그러고 들어가서 본의 아니게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도하고 그러고 다시 잤거든요. 잤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한 번만 더 찾자, 한 번만 더 찾자. 그 한 번만 더 찾자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제 그때부터 가위가 눌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한 번만 더 찾자, 한 번만 더 찾자 소리가 제가 생활실 문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문 쪽에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위를 그때 이제 뭐 2번째인가 그렇게 눌려봤었으니까 이게 가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개도 못 돌리겠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있는데 그 한 번만 더 찾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데 저도 되게 무서웠던 게 보통 이제 가위 눌리신 분들 이렇게 뭐 검은 형체가 보였다. 사람 같은 형체였다. 아니면 어떠한 특정적인 형체가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었던 가위 이야기들도 그리고 돌비님 하시는 방송에서 들었던 것들도 대부분 얼굴은 안 보이거나 뭐 어떠한 형체가 있더라. 근데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가위를 인생에서 2번째 눌렸었는데 되게 무서워서 진짜 나중에 보니까 오줌까지 지렸더라고요. 그 특정한 형체의 사람 형체가 조각조각 나누어져가지고 그 조각조각에서 각자 입이 달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예. 내 앞에서, 내 머리 옆에서, 내 다리 쪽에서.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한 번만 더 가자. 근데 무서워서 솔직히 남자로서 뭐 군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쪽팔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이 되게 밀려오는 가운데 그 와중에 측은함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네. 아, 너무 무섭다. 아,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걸 뭐 빨리 깨야지 뭘 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깰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걸 깼던 게 저를 가위 눌리게 했던 그 형상이 저를 깨웠거든요. 어떻게 깨웠냐? 옆에 있던 머리가 점점 내 몸 위로, 가슴 위로 올라오고 다리, 팔, 뭐 이런 몸통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제 가슴 위로 올라오면서 자세를 보여주는데 차렷 자세를 해도 부동 자세긴 한데 뭔가 꽁꽁 묶여있는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 배에 있는 위에서 일자로 서고 머리는 제 가슴에 그대로 있고 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찾자, 한 번만 더 찾자. 나 바위 옆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 한 번만 더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위라고 그 얘기 얘기했다. 딱 듣고 눈이 딱 깼어요. 왜냐하면 인당수 아시죠? 예. 심청이가 떨어졌던 인당수. 그 바위거든요. 예.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군생활 하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실 건데 딱 거기에요. 거기는 정말 그 주변에 와류도 되게 심하고 사람이 잘못 들어가면 왜 그 민간 구조하시는 분들이 서 있는 시체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하면 내가 빨려서 그 밑으로 물살에 딸려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바위에 묶여 있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아요. 여기서 바위라고 하면 바위 있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거든요. 물론 작은 바위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어민들 그리고 실제 군인들이 어떠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 특정 지어서 딱 얘기하는 게 그 바위거든요. 그러고 딱 깼는데 정말 땀은 땀대로 다 흠뻑 젖어 있고 저는 오줌 싼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나중에 왔는 사람들이 너 이거 오줌 쌌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 몸에 물기가 엄청 많았어요 진짜. 예. 그거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밑으로 상황실로 내려가가지고 수색 나갔던 수색팀 복귀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복귀를 안 했대요. 네. 그때는 이제 간부들이라도 휴대폰을 마음대로 못 쓸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직 서고 있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특별하게 뭐 사유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나가 있는 팀들이 너무 걱정된다. 좀 걱정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님 계시니까 나 거기에 뛰어서 갈 테니까 좀 보내달라. 근데 그거는 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선배님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휴대폰 좀 빌려주세요. 대장님하고 꼭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계셨는데 술을 드시고 계셨던 게 아니라 유족분들이 하루만 더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때 3번째로 나갔던 팀을 이제 다시 부른다고 이야기해서 내일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주변에 있는 어촌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말리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분께서는 그 사람들도 들어오니까 부대도 좀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 사정하는 상황이었고 대장님도 거기서 완고하게 거부를 못하고 또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민지원인데 계획되어 있던 시간과 날짜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뭐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져서 더 안 된다라고 이제 할 게 뻔한데 네. 대장님도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고하는 것 때문에 거기 계셨던 거예요 팀들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대장님 고민 많으실 텐데 죄송한데 내일 연봉바위 쪽으로 한 번만 가주십시오. 그 바위가 연봉바위거든요. 그 심청이가 임당수에 들어갔다가 연꽃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연봉바위거든요. 네. 연봉바위 주변에 한 번만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거기는 식물 지역이랑 사체 지역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시신이나 뭐 부유물들이 거기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전혀 관계 없는 건데 거기 왜 갈라 그러냐. 제가 꿈을 꿨는데 임당수 물이 이렇게 싹 갈라지면서
거기가 자꾸 보였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팀 애들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팀하고 합쳐가지고 저희 팀이 들어갈 테니까 들어갈 수 있게만 허락해달라고 대신 장소는 그 지역으로 해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님도 일단은 대기해라. 아침에 이야기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저희는 이제 솔직히 밤에 잠 한숨도 못 잤고요. 예. 한숨도 못 자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이 됐는데 오전에 기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배는 움직일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위치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수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해상 상태가. 그래서 일단은 대기라는 얘기가 떨어졌는데 이제 그 유족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팀을 부른 거예요. 세 번째 팀을. 그 세 번째 팀이 조금 저희가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양아치스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장비를 들어 옮긴다던가 아니면 구조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련의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겉멋만 들어있고 이 사람들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 팀을 불렀는데 그 팀이 이제 오전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전배 타고 들어오면 2시쯤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까지 해상 상태가 안 좋으면 다음 날로 연기를 한다. 일단은 한 번 더 하는 거는 허락을 받았고요. 다음 날로 연기를 한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진짜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날씨가 계속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민간 잠수부들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합동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어느 부위로 가자고 딱 이야기를 제가 던졌어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정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라면 아니 거기는 물살이나 이런 자연 조건 때문에 거기는 뭔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왜 글로 가려고 하냐. 거기 잘못 가면 물에 말려가지고 죽는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있으면 가봐. 거기서 뭐 나오겠어? 니들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해봤다고 거기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 사람들 돈을 벌려고 왔지만 좋은 의도로 왔는 걸 아는데 어떠한 옵션을 던졌을 때 그 옵션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대는 다 글로 가는 걸로 이미 확정을 짓고 민간 잠수사들한테 다른 데 찾으면 다른 데 찾아라. 그러고 이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상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저녁까지 대기를 했어요. 저녁까지를 대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1차적인 싸움이 납니다. 뭐냐. 저희는 이제 보트에다가 장비를 다 적재를 시켜놓고 가자라고 하면 보트에서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보트 타고 이동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보는 상태고 하니까 어차피 뭐 누구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살상용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모래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나갈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해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안 나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날부터 이미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날씨가 안 좋다는 핑계로 이미 앉아서 술 푸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 푸고 있는 상태에서 니들은 뭐 갈 수 있으면 가봐라. 니들이 뭐 가서 뭐 건져내겠냐. 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러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오늘은 못한다. 내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어촌계장님부터 해서 다 모여서 부대 사람들 그리고 민간인들 해경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한 그 시간이었는데 밖에서 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쌍욕 막 울리면서. 근데 그 목소리가 저희 선배의 되게 특이한 목소리라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은 지금 부산 해경 119에서 응급구조로 일하고 계신데 딱 그분 목소리가 들려요. 뭐지 하고 텐트를 걷고 나가봤죠. 나가보니까 그 민간 잠수사라고 왔던 사람들하고 저희 선배하고 6대1로 드자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멱살 붙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 부대장님하고 저희 부대 사람들, 어촌생계 사람들 막 가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지금 힘을 합쳐도 모자란 거예요. 왜 싸우고 이러냐. 그러면서 막 말리는데 선배가 했던 얘기가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저희 산소통 산소 다 빼버렸다고. 뭐야? 어차피 산소통이야 다 똑같은 거니까 저희는 부대에 산소를 채울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부대에 들어가서 채우면 되는데 어쨌든 그 왕복하는 시간도 아깝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이 산소통에 있는 산소를 빼버렸다. 저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쓰는 게 그때 이제 막 시험 도입됐던 장비 중에 하나인데 수중통화킷이라고 해서 네. 물속에서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처럼 얼굴 전체를 써요. 그리고 물 위로 안테나를 띄우면 물속에서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장비였거든요. 시범용으로 들어왔는 건데 그 장비의 앞면 유리 다 깨버리고
말은 니네들이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게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수압을 보태야 되는 장비다 보니까 되게 단단하다. 누가 봐도 고의로 파손했는 걸로 보여요. 예. 공기 다 빼버리고 장비 파손시키고 선배는 이제 밖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사람들이 우리 쪽 장비 와가지고 막 보니까 좀 특이하니까 민간인들 쓰는 장비하고 다르니까 와서 보다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러고 가봤는데 저희 장비 막 부시고 있어가지고 선배가 이제 드잡이하고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해경하고는 직접적으로 받는 게 없으니까 뭐라고 네. 못하는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서졌다. 아니 산소를 니네들이 안 채운 거 아니냐. 산소를 다 뺀 게 아니라 10통이 있으면 10통 중에 한 3통을 빼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잠금 밸브를 되게 미세하게 돌려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다 빠져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한 명이 오줌 싸러 간다 그러면서 옆에 가가지고 조금 돌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또 담배 피러 간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조금 돌리고 나중에 이거는 해경 CCTV를 보고 알았는 건데 네. 뭐 어쨌든 그렇게 장비를 다 뺐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질 나쁜 사람들이다. 같이 못하겠다. 그냥 저희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자원봉사가 군에서 대민 지원 가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안 나가게 되니까 돈을 못 벌어서 열받아서 그런가 보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하냐. 사람들 너무 치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장비 몇 개 챙겨서 다른 선배하고 후배들이 가지고 와서 부대에 가서 다시 교체해가지고 오고 저는 이제 거기 장비 지키면서 바닷가에서 보트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무 아닌 근무식으로. 몇 시간씩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로 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도 되게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날씨로 바뀌고 솔직히 잠도 잘 안 오고 그러고 있는데 바닷가에 있으면 물이 주변에 와서 찰싹찰싹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찰싹찰싹 소리가 일반적인 찰싹찰싹 소리가 아니에요. 장비를 분명히 물에 안 닿는 데다가 놔뒀는데 보트에 물이 닿이는 느낌이 나요. 흔들흔들 하면서. 물때가 바뀌었나? 물때가 바뀌어도 물이 안 올라오는 위치에다가 놔뒀는데 뭐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딱 봤는데 저 혼자 보트에 있고 보트도 혼자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뭐야 큰일 났다. 뭐지? 나 혼자 떠내려오면 시동 걸고 갈 수는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지? 하고 주변을 보는데 그 연봉바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연봉바위에 와류하고 와류 사이에 딱 물이 멈춰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트가 떠 있는 거예요, 혼자. 와, 큰일 났다. 여기서 왼쪽으로 잘못 가면 저쪽 와류에 말려가지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잘못 가면 오른쪽에 있는 와류에 말려가지고 물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예. 페달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물이 멈춰있는 상태라 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고,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너 뭐해, 임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과한 욕을 쓰면서 그러고 누가 부르더라고요. 그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보트는 땅 위에 있어요. 옆에 예. 다른 보트들이랑 같이. 저 혼자서 그냥 페달 들고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땅 파고 네. 있는 거예요, 모래를. 너 뭔데 뭐 하는 건데 막 그러냐고. 부대에 있는 사람들 민간인들 와가지고 아유 쟤 힘들어가지고 막 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수색에서 빠져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나 이거 100% 확인하는데 나 어딘지 알겠다. 나 내일 내가 꼭 선두에서 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 분명히 거기에 있다. 어딘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없이 땅에서 혼자 페달 가지고 삽질하던 애가 갑자기 눈 땡그래가지고 상급자고 선배고 후배고 뭐 나이 많으신 어촌계장님이고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락바락 대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되게 놀란 거예요. 예. 선천적으로 제가 원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이 새끼 뭐지? 그러면서 주임 상사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그 주임 상사님이 부파공장원 출신이시거든요. 예. 야, 너 뭐 있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주임 상사님 죄송한데 이상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먼저 구하고 대신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너무 무서웠거든요. 실제로 저희 후배들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크게 기합 주시고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네. 괜찮아 해봐. 술 한잔 할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일 들어가야 돼서 술은 안 먹겠습니다. 얘기해봐. 조용히 구석에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죠. 네. 첫날 실패하고 먼저 가서 잠을 자는데 그런 가위도 늘렸고 그런 악몽도 꿨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장비 지킨다고 있었는데 장비 지키는 쪽에 있는데 나 혼자 갑자기 물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내가 갔던 그 위치, 연몽바위 앞에 있는 그 와류 중간 중류 지점에 딱 혼자 나 있었다. 예. 이거 내일 거기 꼭 가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 뭐라 그러실 줄 알았네. 그래? 가자 그러면. 내일 내가 같이 들어가 줄게. 오. 진짜 북한까지 갔다 오셨던 침투까지 하셨던 분인데 저랑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쫄리기도 했고 혼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예. 아니야 같이 들어가 줄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눈으로 뭔지 내 눈으로 뭔지 확인해보자. 그러고 말씀해 주시고 부대에는 제가 내일 얘 데리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옳았구나 됐다. 부대에서도 그만큼의 베테랑이 너무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전후 사정적인 건 따로 말씀을 안 하시고 되게 그걸 전술적으로 미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0.1%의 확률이라도 저기에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대신 위험하고 그나마 제가 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잠수 시간이 제일 많았어가지고 얘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가 같이 들어가겠다. 혼자 들어가기 아무리 시간이 많더라도 좀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부대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제일 고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든든하겠다, 그래서 뭔가. 그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네. 물은 정말 바람 한 점 없고 파도 하나 없는 날씨예요. 바다가 정말 거울처럼 깨끗해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바다가 되게 폭풍 치기 직전에 엄청 깨끗한 날씨가 있거든요. 그 날씨예요. 정말 바다 면을 보면 거울처럼 보일 정도의 그 날씨고 어촌계 분들도 해경들도 이거 분명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안 좋아지니까 오늘 못 찾으면 진짜 끝내야 된다. 오늘 무조건 찾자.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부 다 이제 의기투합해서 막 으쌰으쌰해서 찾아보자. 이런 상황이었고 민간 잠수사만 그 광경 보면서 뒤에서 담배 피면서 앉아가지고 소주 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눈빛들이 니들은 백날 들어가도 못 찾아. 뭔가 있는 눈빛 있잖아요. 뭔가 한수를 감추고 있는 눈빛. 네. 정말 저 사람들 꼴배기 싫다. 진짜 힘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가보자. 그러고 주임 상사님이 어깨 치시면서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한 방에 끝내자. 그러고 딱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임 상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딱 그 지역에 갔는데 정말 왼쪽에 와류, 오른쪽에 와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류가 있긴 한데 정말 잔잔해요. 네. 와류도 그냥 종이 띄워놓으면 이렇게 종이가 물 따라 도는 게 보일 정도로 보통 때는 빨려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물에 말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게 보이는데 정말 기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밑에다가 저희가 내려갔을 때 안전하게 다시 위로 내려왔던 길을 표시할 수 있는 앵커 부위를 내립니다. 되게 돌처럼 엄청 큰 30kg짜리 닷에다가 굵은 로프를 하나 달고 제일 위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위치라고 표시하는 부위를 하나 띄워요. 앵커 부위를 띄우는데 수심을 분명 저희가 30m로 잡았는데 거기가 표준 수심이 30이 나오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20m에서 25m 사이가 나올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준 부위다 보니까 줄이 느슨하면 물살 따라 흘러가가지고 다른 쪽에 가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줄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줄을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맞춰가지고 던졌는데 던지니까 30m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뭐지? 이상하다. 다시 다 걷어 올리고 다시 처음부터 줄을 맞춰가지고 내립니다. 내렸는데 또 30m가 안 나와요. 네. 그러고 걷어 올리려고 하는데 주임상사님이 아니다. 이거 분명 물 밑에 뭐 있다. 여기가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높게 솟아나는 해저가 없는데 이거 분명 밑에 뭐 있는 거다. 가자. 이 상태로 들어가자. 만약에 줄이 짧으면 우리가 당겨서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위치 확보하고 고정시켜놓고 들어가자.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줄 따라서 물 밑으로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가요. 네. 그대로 내려가는데 말씀드렸듯이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도 부유물은 떠있기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수중 통합 기수로 수심 몇 메다 지났습니다. 몇 메다 지났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한 20m 지점에 다 갔는데 물 속에 엄청 큰 벽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이렇게 손으로 떠듬 하다가 더 가까이 이제 당겨가지고 거기에 더 밀착을 해서 보니까 파손된 선체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등치가 크더라도 물 속에서는 더 많이 끌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이 당겨올 수가 있고, 그게 되게 큰 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 가로 5m, 세로 3m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딱 2명이나 3명 정도가 물속에서 운반할 수 있는 사이즈. 그게 딱 있어요. 이게 여기 왜 있지? 근데 너무 깨끗하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서리부터 주변을 손으로 만지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렸던 앵칸 줄 알고 줄을, 길이가 더 필요하다라고 줄을 막 당겼는데 위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분명 부표가 움직이는 걸 보면 위에서 어떠한 무선으로 신호를 주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뭐지? 그러고 봤더니만 거기 모퉁이에 되게 어민들이 쓰는 3인치 로프가 감겨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에 왜 있지? 그냥 판때기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왜 있지? 그러고 그 줄을 따라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부들 신는 아래 위 합쳐진 멜빵 바지 같은 방수복 아시죠? 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소름 끼치네. 손으로 줄을 만지면서 올라갔는데 고무장화가 딱 만져져서 장화 그러면서 위를 딱 들어서 딱 봤는데 검은 형체가 보여요. 이거 뭐지? 그냥 부유물인가 싶어서 한 번에 손 쭉 당기면서 올라가서 딱 봤는데 사람 하반신이 딱, 예. 이게 더 자세히 표현을 못하는데 사람의 하반신이 그 멜빵 어부 옷에 딱 하반신이 돼 있고 멜빵 어부 위에는 못 빠져나게끔 사람이 묶었는 게 딱 보여요. 예. 그리고 거기에 로프를 해서 딱 감겨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딱 보고 주임 상사님한테 바로 부분 찾았습니다. 부분 회수했습니다. 부상하겠습니다. 보고하고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밑에 잘라내고 그걸 가지고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희가 무전으로 다른 보트 오라 그래서 저희는 그 위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다른 보트 수습할 보트 오라 그래서 일부분을 수습을 해서 일단 육상으로 일단 내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헤쳐서 내보낸 게 아니라 발목하고 발목이 묶여있는 고무장화에 그 발목하고 발목이 묶여있는 그리고 멜빵 쪽이 묶여있는 그 상태의 긴 끈을 그대로 잘라서 올렸거든요. 네. 그걸 육상에 일단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그거 딱 위에 건진 거 딱 보시고 주임 상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악어 새끼들 그러면서 야 여기 밑에 더 있다. 더 내려가자. 그래서 기준 부위줄이 흐트러지더라도 부위줄을 최초에 했던 대로 30m까지 하고 밑으로 내려서 가니까 그 판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판자가 오래 되게 단단하게 묶여 있었는데 그걸 걷어냅니다. 걷어내니까 이제 판자가 물 밑으로 이렇게 쓱 기울면서 떨어져요. 쓱 기울면서 떨어지는데 그 판자 밑에 또 판자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다른 또 신체 일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른 신체 일부분은 너무 작은 부위라서 일단은 수습망에다가 집어넣고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산소량이 더 안 되니까 네.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양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체 100% 양에서 이제 한 30%밖에 안 남았어요. 예비는 10%는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30%밖에 안 남아서 그냥 그대로 물속에서 계속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그 판을 치우고 치우면서 또 다른 부분 치우면서 다른 부분 바닥 쪽에 내려가니까 그 바닥 뻘하고 암초 사이에 또 로프로 묶어서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습하는 망이 있는데 그 망에다가 딴 데 못 빠져나가게 집어넣어가지고 묶어놨는 거 이런 걸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소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 회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냈던 시신하고 맞춰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육상으로 저희는 어느 정도 걷어냈으니까 육상으로 와서 맞춰보자. 그러고 육상으로 갖고 와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다 잘랐거든요. 그냥 그 시신만 수습한 게 아니라 시신이 망태기에 있으면 망태기에 있는 채로 로프에 묶여있으면 로프에 묶여있는 채로 통째로 걷어내버려가지고 다 걷어내서 그분들한테 유족분들은 차마 그걸 보시기 못하고 지금 수습을 했는데 다 수습을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의사분들하고 저희하고 해경만 가서 조각을 맞추는데 한 조각이 없어요. 예. 한 조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조각이 머리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산소도 다 됐고 다른 팀도 이미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장비에다가 산소를 다시 채우려면 최소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미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위험한데 못 들어가는데 일단 그 민간 구조사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해경들도 일단은 침묵을 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다. 여기까지만 하던가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내일 들어가자. 아니다. 지금 이미 밑에 다 헤집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면 분명 조류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거나 물살이 조금이라도 세지게 되면 떠내려가서 더 이상 수습은 못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해경들은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 군이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마침 그 오촌 계장님이 그 민간 구조사들 산소 탱크를 뺏어 오셨더라고요. 어차피 너네들 안 들어갈 거 아니냐. 하루 일당 줄 테니까 산소 탱크 내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줄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하고 직결된 거니까 우리 장비를 우리가 쓰고 우리가 들어가서 수습해야지 왜 쟤네들이 하냐. 우리는 못 준다. 계속 그런 상황인데 거기는 섬이잖아요. 아무리 배표를 끊더라도 어촌계 사람들 화가 나면 그 사람들 섬에서 못 빠져나가거든요. 오, 예. 이미 어민들이 그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이 쟤네들이 들어가겠다는데 니네 장비 좀 빌려달라. 돈은 다 주겠다. 근데도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예. 둘러싸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뭐 죽이네 살리네 낯들고 와서 막 그러고 있고 이미 난장판이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장님이 거기 있는 거 산소통 갖고 오셔가지고 미안하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는데 가족들도 그렇고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좀 마지막 한 번만 들어가 보자. 예.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들어가 보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아무리 잠수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도 야간 잠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꼭 그 위치에 이미 밑에 다 헤집어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을 확률도 없고 그때 꿈처럼 뭔가 명확한 게 있으면 예. 차라리 거기 가서 걷어낼 건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그 무당분이 거기 뒤편 돌아가 봐라. 오. 그러시는 거예요. 뒤편 돌아가면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뒤편 돌아가면 물에 안 들어가도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진짜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가보라고. 나도 명색이 무당인데 지금 내가 보이는 것들을 니들한테 똑바로 이야기해주면 천기누설이라서 나도 분명 나중에 화를 당하긴 할 건데 니들이 화 당하는 것보단 내가 막을 수 있는 화는 내가 막으면 되니까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주임 상사님하고 저하고 다시 보트를 타고 그 바위 딱 180도 되는 지점에 갔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잘못 봤나? 근데 일단 가보라 그랬는데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했을 때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위치에서 이미 시신의 부분들이 다 수습이 된 상황이고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 장난을 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거다. 말도 안 되지만 그 주변 한번 가보자. 원래는 전술적인 계획과 물때 이런 걸 따져서 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보자. 그러고 가서 그 뒤편을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애매한데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임 상사님이 아니다. 물때가 지금 이런 때라서 물 변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고 들어가 보자. 물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는데 차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장비 착용하고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발이 딱 닿이는 거예요. 바닥에. 네. 뭐지? 그러고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굽혀가지고 장비를 메고 있기 때문에 숙이지를 못하고 무릎을 굽혀서 바닥에 앉는 자세로 이렇게 앉으면서 바닥을 떠듬떠듬 암초니까 떠듬떠듬 만졌는데 거기서도 이제 로프가 만져집니다. 아, 찾았다. 로프가 오. 만져지고 그 망태기하고 어민들이 쓰시는 플라스틱으로 된 동그란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되게 무겁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들어서 이제 수습을 해서 육지를 나왔는데 그분들은 유족분들은 다 찾았다고 기쁘면서도 아거지 됐던 사람들이 너무 악독해가지고 예. 죽이겠다라고 진짜 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민들도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이고 해경들은 그분들 말린다고 하는데 역부족이라서 저희는 이제 육경이라 그러는데 육상경찰들 일반 경찰분들도 오셔가지고 막 말리고 군인들도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저희가 말리더라도 힘 좋으신 분들 몇 분 나가셔가지고 이미 심하게 또 폭행하신 상태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거의 반 죽는 꼴로 해서 그 다음날 못 나가고 그 다음날 경찰에 잡힌 상태로 이제 다 자기네들이 말을 했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며칠째 되는 날 거기서 수습을 했는데 이미 부패도 많이 됐고 좀 잘못 수습하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지면 괜히 수습해주고도 요거도 먹고 막 그런 게 돈 못 받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망태기에 싼다고 싸다가 보니 날씨도 안 좋아지고 돈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히 돈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진짜 사람들 나쁘다 정말 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아무리 훼손된 시신이지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 막 그런 거 느끼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또 어민분들이랑 그 유가족분들은 또 군대를 되게 고맙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 되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장비 다 챙겨서 부대 복귀를 해서 아 그래 힘들었지만 고생했지만 어쨌든 목표는 달성을 했다. 예. 고생했다. 그러고 이제 뭐 어민분들이 주신 막걸리라든가 이건 부대에서 다 승인을 받고 약주 한 잔씩 걸치고 잠을 자게 됐죠.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쭉 자게 됐죠. 근데 그날 밤에 또 가위에 눌려요. 근데 이게 가위가 눌리는데 되게 몸이 근육이 굳는 것처럼 몸이 굳는 가위가 아니라 몸은 편하게 있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가위인데 이제는 사람의 형체가 앞에 보이는데 저한테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하면서 다른 말 고맙다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고요. 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딱 들어서 저를 딱 바라보는데 제 눈을 그냥 정확하게 계속 서로 눈싸움 하듯이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때 진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눈싸움 하듯이 딱 봤는데 제 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게 아니라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좀 뜨거워져요. 오. 뜨거워지는데 이제 절 하고 제 눈을 바라봤던 그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뭐 그 물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그 귀신이 일어나서 제 눈이 너무 뜨거워서 눈물 흐르고 있는 걸 이렇게 쓱 닦아줍니다. 손으로 쓱 닦아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네 어려울 때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는 앞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연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그냥 물기둥이 있다가 그냥 이렇게 쑥 사라지듯이 네. 바닥에 쫙 흩어지듯이 그렇게 사라져요. 그러고 저는 또 일어나서 선배들한테 욕을 먹었죠. 오줌 쌌다고. 예. 제 몸이 다 젖어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악어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보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보면 안 될 것들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이제 네. 경험담들이 앞으로 또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카레니 스리니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 좀 많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래요. 저번에 이제 HID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돼지발이나 이 정도는 알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본지는 못했잖아요, 저희가. 예, 대부분 은닉을 시켜놓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이야기 자체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들었고 정말 와, 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라는 생각도 들었으면서 와, 진짜 좋은 일 하셨다. 어떻게 또 그렇게 멋진 상사분은 또 그거를 이상한 소리 취급 안 하고 같이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당이 한 번 더 캐리. 그러면 오늘의 카레니 스리니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괴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악어 괴담 시신을 찾는 잠수부들을 악어라 부른다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모든 네네, 괴담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정할 때가 온 거네요. 정정을 해야죠. 예. 저는 솔직히 그때 그 녹화됐던 걸 들었거든요. 단편으로 올라왔는 그걸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아 진짜 이 악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근데 민간 봉사를 하는데 그 민간 봉사 하시는 분들을 악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을까. 그렇지. 예.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일반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민간 잠수부들 중에서도 진짜 카레니 스리님처럼 정말로 열심히 시신을 애타는 마음으로 찾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몇몇 이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네.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사람들을 악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악어라는 뜻이 결국에는 끝까지 물어뜯어서 악어라는 명칭이 네. 생긴 거고
그래도 오늘 카리니 스리님께서 확실히 악어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한 정정을 다시 한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일반화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악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쁜 민간 잠수부를 얘기하는 얘기로 앞으로는 퍼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저도 그런 바람이 큽니다. 저는 또 정말 좋은 일을 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생기셨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마 그 인사해주신 그 분이 도와주실 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어떻게 보면 몇 번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있어요. 귀신과 약속은 지키기만 한다면 무조건 귀신은 약속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네. 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또 잘 네.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카리니 스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족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이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나기도 했고요. 정말 슬프기도 했고, 여러 감정이 드는 이야기, 한 번의 이야기로 이런 감정들이 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정말 또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냥 흔히 괴담에 쓰이는 악어라는 명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일부 악독한 민간 잠수부들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지, 모든 민간 잠수부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